2026년 1월 중국 웨이보에 충격적인 해시태그가 올라왔어요. 영화 프로젝트 여배우 출연료 삭감. 업계 관계자의 폭로였죠. 남배우는 너무 비싸서 못 갔고 여배우는 많으니까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 이 한마디가 중국 영화계의 뿌리 깊은 성차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2026년 춘절 영화 라인업을 보면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은 중국 영화계의 더러운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2026년 춘절은 2월 17일이에요.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영화계에서도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즌이죠. 그런데 올해 춘절 영화 라인업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부 남자 드라마예요. 빛이 인생 삼는 선등, 윤정, 황경우 등 남성 배우들의 레이싱 드라마죠. 표인 풍기 대막은 오경, 이영걸, 양가휘, 사정봉 등이 출연하는 무협 영화고요. 웅출 몰년년 유흥은 애니메이션이니까 빼더라도 문제는 경친무성이에요. 장혜모 감독의 경친무성은 역양천세와 주일용의 쌍남주 구조예요. 송가와 양력 같은 여배우들도 주연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예고편에서 두 배우의 비중이 매우 적어 보이거든요. 업계에서는 이미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배경판. 여배우들은 그냥 장식이라는 거죠. 이게 2026년 춘절 영화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중국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TOP20을 보면 답이 나와요. 진짜 여성주도 영화는 단 2편뿐이에요. 가령 감독의 너 좋아 리환영이 4위, 같은 감독의 열날걸날이 14위죠. 나머지 18편은 전부 장진호 전랑이유랑지구 같은 남성 중심 작품이에요. 20편 중 2편. 10%예요. 이게 중국 영화계의 현실이에요. 업계 관계자의 폭로를 다시 볼까요? 남배우는 너무 비싸서 못 갔고 여배우는 많으니까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 이 말은 단순히 출연료 문제가 아니에요. 남배우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여겨지고 여배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소모품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박스오피스 지배구조예요. 중국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1위는 전랑이로 56.9억 위안이에요. 오경 주연의 전쟁 액션 영화죠. 2위는 한때 가령의 너 좋아 리환영이었지만 지금은 나타지 마동강이에요. 3위부터 20위까지 쭉 보면 장진호 시리즈, 유랑지구 시리즈, 당인가타만 시리즈 등 전부 남성이 중심인 영화들이에요.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간단해요. 남성 중심 영화가 돈이 되니까 남배우에게 높은 출연료를 줘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장르의 문제예요. 중국에서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는 장르는 전쟁, 액션, SF, 무협이에요. 전부 남성 중심 서사가 강한 장르죠. 전랑이 같은 전쟁 영화, 유랑지구 같은 SF 대작, 표인 같은 무협 영화. 이런 장르에서 여성 캐릭터는 주로 조연이나 연애 상대로만 등장해요. 반대로 여성이 주도할 수 있는 장르는 로맨스, 가족 드라마, 코미디 정도인데 이런 장르는 상대적으로 박스오피스가 낮아요.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여배우 돈 안 되는 배우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제작 시스템의 문제예요. 중국 영화 제작비에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요. 2017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체 배우 출연료는 제작비의 40%를 넘으면 안 되고 주연 배우는 전체 출연료의 7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죠. 한 영화의 제작비가 5억 위안이면 배우 출연료로 2억 위안을 쓸 수 있고 그중 주연 배우가 1.4억 위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문제는 이 1.4억 위안을 가져가는 주연 배우가 대부분 남자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배우들은 실제로 얼마나 깎일까요?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지만 업계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격적이에요. 같은 급의 남배우가 5천만 위안을 받으면 여배우는 2천만 위안도 못 받는 경우가 많대요. 절반 이하죠. 더 심각한 건 제작사가 예산을 줄여야 할 때 가장 먼저 깎이는 게 여배우 출연료라는 거예요. 남배우는 못 깎으니까 여배우 출연료를 줄이자.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래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가령이라는 여성 감독이 있거든요. 가령은 2021년 춘절에 너 좋아 리환영으로 54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어요. 당시 중국 영화 역사상 2위였고 전 세계 여성 감독 최고 박스오피스 기록도 세웠죠. 그리고 2024년 춘절에는 열날 걸날로 다시 한번 34억 위안 이상의 박스오피스를 올리며 춘절 1위를 차지했어요. 두 작품 합치면 거의 90억 위안이에요. 하나로 약 1조 8천억 원 정도죠. 가령의 성공은 단순히 숫자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영화는 전부 여성 서사예요. 너 좋아 리환영은 딸이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야기고 열날 걸날은 자존감 낮은 여성이 권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죠. 두 영화 모두 전쟁도 없고 SF도 없고 무협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54억, 34억씩 벌어들인 거예요. 이건 중국 영화계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성 서사도 돈이 된다. 그런데 왜 가령 혼자만 성공한 걸까요? 왜 다른 여성 감독들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째, 가령은 운이 좋았어요. 그녀는 코미디언으로 이미 유명했고 자신의 회사인 대화노락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었죠. 베이징 문화라는 대형 제작사가 초기에 투자해줬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 감독들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해요. 투자자들은 여성 감독의 영화에 투자하기를 꺼려하거든요. 여성 영화는 돈이 안 된다는 편견 때문이에요. 둘째, 가령의 성공도 예외로 취급돼요. 업계에서는 가령은 특별한 케이스다. 다른 여성 감독과는 다르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령의 성공이 여성 감독 전체의 가능성을 증명한 게 아니라 그냥 가령 개인의 능력으로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성 감독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셋째, 가령도 시스템의 제약을 받아요. 너 좋아 리환영의 경우 베이징 문화가 제1 출품사였고 가령의 대화노락은 제6 출품사였어요. 40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올렸는데 가령이 실제로 받은 수익은 5천만 위안 정도로 추정돼요. 전체 수익의 1% 조금 넘는 수준이죠. 열날 걸날에서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령은 감독, 주연, 출품사를 다 합쳐서 수익을 받는 구조예요. 순수하게 감독으로서 받는 수익은 생각보다 적어요. 2026년 춘절 영화 라인업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빛이 인생 3, 표인 풍기 대막, 경친무성. 전부 남성 중심 서사예요. 경친무성에서 송가와 양력은 주연으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배경판 수준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남성 중심 영화만 만들면 관객들도 영화는 남자가 주인공이어야 재밌다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성 서사 영화는 점점 더 만들어지지 않고 여배우들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출연료는 더 깎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중국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TOP 20을 다시 보면 여성주도 영화는 너 좋아 리환영과 열날 걸날 두 편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전랑이, 장진호, 유랑지구 같은 남성 중심 작품이죠. 나타지 마동강에도 남자 주인공이고 당인가타만 시리즈도 남성 중심이에요. 20편 중 18편이 남성 중심이라는 건 중국 영화 시장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증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관객 구성이에요. 중국 영화 관객의 절반 이상이 남성이거든요. 그리고 남성 관객들은 액션, 전쟁, SF 같은 장르를 선호해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관객들을 겨냥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여성 관객들도 이런 장르를 보긴 하지만 여성 중심 영화를 선택할 확률은 남성보다 높아요. 그런데 여성 중심 영화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으니까 제작사들이 투자를 꺼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스타 시스템이에요. 중국 영화계는 스타 배우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선등, 오경, 황경우, 장혜모 같은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죠. 그런데 이런 스타들이 대부분 남성이에요. 여성 스타도 있지만 박스오피스를 보장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가령 정도가 예외죠. 그래서 제작사들은 남성 스타에게 높은 출연료를 주고 여배우는 조연으로만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제작사의 보수적인 태도예요.
중국 영화 제작비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대작 영화는 수억 위안씩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 제작사는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검증된 공식을 따르죠. 남성 중심 액션 유명 스타 박스 오피스 성공.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 예를 들어 여성 중심 서사나 신인 여성 감독에게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의 영화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가령의 너 좋아 리환영과 열날걸날은 상대적으로 저예산 영화였어요. 너 좋아 리환영은 제작비가 8천만 위안도 안 됐대요. 그런데 54억 위안을 벌었죠. 투자 대비 수익률이 엄청난 거예요. 반면에 대작 영화들은 제작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박스오피스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꼭 큰 돈을 들여서 남성 중심 대작을 만들어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스토리, 진정성 있는 감독, 관객과의 공감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령 혼자만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2023년에 소실적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여성이 실종되는 이야기인데 스릴러 장르였죠. 박스오피스가 꽤 잘 나왔어요. 이것도 여성 서사가 돈이 될 수 있다는 증거죠. 문제는 이런 성공 사례가 있어도 업계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성 중심 영화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2026년 춘절 영화를 보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경친무성처럼 송가, 양력 같은 유명 여배우들이 주연으로 올라가 있어도 실제로는 분량이 적은 배경판 수준이라니. 이건 단순히 출연료 차별을 넘어서 여성 배우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배우들은 영화의 중심이 되고 여배우들은 그냥 장식품이 되는 거죠. 업계 관계자의 폭로를 다시 한번 보면 여배우는 많으니까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여배우들을 개인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숫자예요. 어가 안 되면 비를 쓰고 비가 안 되면 시를 쓰고 이런 식으로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반면에 남배우는 대체 불가능해요. 선등이 아니면 안 되고 오경이 아니면 안 되고 황경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출연료 차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첫째, 더 많은 여성 서사 영화가 만들어져야 해요. 가령처럼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령의 성공을 보고도 여전히 제작사들은 남성 중심 영화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둘째, 여성 감독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해요. 중국 영화계에서 여성 감독의 비율은 너무 낮아요. 대부분의 감독이 남성이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남성 중심 시각에서 영화를 만들죠. 여성 감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여성 서사도 늘어날 거예요. 셋째, 관객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해요.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원하고 여성 서사에도 관심을 가지면 제작사들도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관객들도 영화는 액션이 있어야 재밌다. 남자 주인공이 멋있어야 본다.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요. 넷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중국 정부는 이미 출연료 상한선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성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죠. 여성 감독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여성 서사 영화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가령은 희망이에요. 그녀의 성공은 여성도 중국 영화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54억 위안의 너 좋아 리환영, 34억 위안의 열날걸날. 두 작품 모두 여성 서사고 두 작품 모두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이건 단순히 가령 개인의 성취가 아니에요. 중국 영화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성 서사도 된다. 여배우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성 감독도 대박을 칠 수 있다. 하지만 가령 혼자서는 부족해요. 제2의 가령, 제3의 가령이 나와야 해요. 다양한 여성 감독들이 다양한 여성 서사를 만들어야 하고 그게 박스오피스에서도 성공해야죠. 그래야 중국 영화계가 진짜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가령이 예외로 취급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령 같은 여성 감독이 당연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2026년 춘절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건 중국 영화계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비치인 생삼, 표인 풍기대막, 경친무성. 전부 남성 중심이에요. 여배우들은 여전히 배경판이거나 조연이거나 아예 없거나 출연료는 깎이고 기회는 줄어들고 입지는 좁아지고 이게 2026년 중국 영화계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가령이 증명했듯이 변화는 가능하거든요. 54억 위안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박스오피스가 아니에요. 중국 영화계에서 여성도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열날걸날의 34억 위안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작품이 보여준 건 관객들이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폭발 장면이 있어서 유명 남배우가 나와서 보는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영화계의 성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남성 중심으로만 돌아갈까요? 가령 같은 여성 감독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여전히 예외로만 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